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예. 법치행정의 원리. 요 개념만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쉬워, 이건. 여러분, 이제 법치행정이란 말 뜻은 법이 다스리는 행정? 예.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행정, 그런 뜻이지. 자, 이제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법치행정의 반대말이 예, 인치행정이라고 하는데, 인치행정. 예, 사람이 다스리는 시절이 있었어.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 행정질서라는 것이 예, 왕이 정한 대로마다 이루어지지. 왕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법이야. 그렇잖아요? 절대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건 민주국가라 할 수 없고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조선이나 고려는 법치국가가 아니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법치행정이야.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가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위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요거 법규 창조력. 보세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라고 돼 있죠.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뭐를 만들 수 있어? 법률. 요 아까 1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 법률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이 딱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한다 이거야. 그럼 우리 법 규범이라는 것이 위에 이제 헌법은 있지만 여기 법률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법률이 아닌 규범들도 많아요. 여기 앞으로 이제 배울 건데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부령 또는 총리령이라고 합니다. 예, 대통령이 만든 건 시행령이라고.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에요. 하위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 안 돼. 그래서 예, 여기 이제 국민이 있잖아요. 예.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라. 근데 이런 건 그럼 왜 만드는 거야? 왜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구속한 데는 예, 구속시키는 그러한 법 규범들은 법률로 만드는데 모든 것을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다가 뭔가 대강만 정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 하위법인 얘네들한테 어떻게 한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예,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만드셔. 요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만드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가에서 지금 큰 이슈가 된 게 뭐예요? 몇 개월 전에 그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이른바 속칭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잖아. 예, 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그래서 경찰한테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 식으로 민주당은 검찰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민주당.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새롭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고 나가지고 지금 뭘 시도하고 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간에 대충돌하고 있잖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그 검수완박법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느냐.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지금. 예. 그래서 과연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 그거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이게 관건이에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든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얘기하고 있고. 예? 야당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이 법의 취지를 어긋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 이게 나중에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싸우면.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 이런 데 가서 이제 위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여야 간에 계속 싸우면. 그렇지? 어쨌거나,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는 거는 얘네들로 만들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얘네들만 이걸 뭐라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간단히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왜?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도대체 그러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 예외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행정이 법을 위반해도 되는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 법률 우위 원칙. 그러니까 우리 노무사가 되셔가지고 할 일이 뭐냐면 행정기관이 뭔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걸 딱 잘 집어내야 돼.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놈이 법을 위반했어? 그거 하나만 발견해도 이기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뭐 법을 위반했어?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냥.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법률 우위, 유보 원칙이라고 돼 있죠? 예.
어떤 행정들은요,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근데 공무원들이 무슨 행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위에 법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이 근거가 돼가지고 또는 위임을 주거나 아니면 숙권을 하거나 이렇게 책에는 표현돼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이거예요. 줄 숫자 써가지고. 법률이 행정한테 위임을 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행정을 하거나 이걸 뭐라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데 법률 유보는 이제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아마 정리를 해드렸는데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고 표로 정리해드렸어요. 그지? 네. 자. 아이고. 자, 보세요. 표 첫 번째 칸 보면 침해 유보설이라고 해가지고 침해 유보설. 요 행정이라는 것이 혹시 침익적 작용, 침해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에게 불리한 작용을 침해적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불리하다는 건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제 아까 우리가 영업정지 얘기했잖아요. 영업정지는 이런 면에서 침해적인 작용이야. 왜? 이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2개월 동안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업정지 하지 말라는 이른바 부작위 의무를 또 부과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영업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또 딱 부과하는 거야. 이게 괴롭지. 그러니까 이거 당하는 사람이 괴롭지. 침해적 적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품위생법이 없는데 함부로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야 관리들이 자기들이 성질이 나면 백성들 괴롭히려고 막 했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알았죠? 법률 유보 원칙. 그래서 침해 유보설이라는 건 이렇게 침해적인 작용만은 꼭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반대말이 뭘까요? 침해적 작용의 반대말이 수익적. 때로는 국민에게 이로운 행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각종 허가가 다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이거 그지? 이거 보조금을 받거나 허가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지? 기분 좋은 일이지? 수익적 처분이야. 그럼 여기에는 여기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게 침해 유보설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침해 유보설 취하기는 좀 그래. 수익적 행위일지라도 이게, 국가가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고 싶은 대로 다 보조금 준다고 하면 말이 돼?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도 다. 그래서, 그래서 학설이 대립하는 거. 두 번째 학설은 전부 유보설이다, 이거죠? 침익적이건 수익적인 간에 아니면 무조건 전부 다 법이 있어야 돼. 만약에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정이 함부로 하면 그거는 법치 행정에 반한다라는 견해인데 이것도 맞을까요? 야, 그러면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럼 모든 걸 예상해가지고 전부 다 법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맹점이 있는 학설이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사회유보설은 오히려 반대로 여기 침익적 행정 이외에 복리적인 행정, 복리행정, 이거 설명하려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행정을 복리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노동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력행정 유보서는 수익적이건 침익적인 것 간에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권력의 반대말은 비권력이죠. 근데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 칸이 오늘날 통설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이 법률 유보 원칙이 있다 해도 모든 영역을 다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고 국회가 할 일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거나 국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만큼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본질적. 근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몇 가지 판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 토지,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자료 5페이지에 KBS 수신료 금액 결정. 지금 이게 90년대 판례죠. 옛날에는 KBS가
수신료를 올리고 싶으면 지금 뭐라고 불리지? 수신료 관여? 시청료? 아니, 시청료만 하는 거야. 시청료를 막 올리고 싶으면 지들이 결정해가지고 이른바 문화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됐었어, 옛날에는. 국회도 아니고 문화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막 시청료 올렸어. 요게 제동이 걸린 판례예요. 이 수신료라는 거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지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이게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KBS가 시청료 올릴 수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국회의원들은 지금 시청자들의 이게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끝에 판 다 볼 수가 없어서요. 끝에 판례 보세요. 병사의 복무기간. 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 기간이 저는 30개월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20개월 정도밖에 안 한다고 돼. 요 몇 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남자들에서는 사소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병역법에 있는 거야. 실제로 그 몇 개월로 군 복무한지는 병역 법률에 있어야지 이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알겠지? 네. 실제로 그래. 근데 법률대가 한번 보니까 무슨 대통령에 약간 재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건 기본적으로 병역법에 있습니다. 이게 병역법에. 됐어요. 이 정도로 뭐 자료 다 읽지 않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했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너무나 그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별로 얘기를 잘 안 해. 우리가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 뭐 행정청이 뭔가 행위를 했으면 그게 법률을 위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법률을 위반한 점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법에 근거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함부로 했다. 그것도 찾아내야 돼. 그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에요. 법에 근거 없이 함부로 뭐 국민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법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수익적인 행위라면 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다툴 필요는 없죠.